안녕하세요. 데이어 박태욱입니다. 자,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IR팀에게 궁금한 질문 던졌던 메일 발송 답변이 왔습니다. 자, 답변이 온다면 시청자분들에게 공유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답변 지금 공개할 예정인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다른 모습들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잡았던 게 메일 답변 도착 공개, 사업보고서와는 조금 다른 답변, 그리고 해당 답변을 받아보면서 추가적으로 보로노이에 관련된 걸 생각을 해보다가 두 번째 궁금증에 추가 질문까지 메일 발송을 완료했으니까 관련된 내용들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제가 메일로 질문을 했던 내용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자, 2023년 10월과 그리고 2024년 1월에 한국과 대만에서 진행하는 임상 1A상 결과는 내년 상반기 공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임상시험 기간이 일상 평균이 수개월에서 1년 정도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임상 시작이 이제 2023년 10월, 2024년 1월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2024년 말에서 2025년 1분기 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VRN 10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사업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좀 진행을 했는데 사업보고서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본다라면 2023년 10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상 1A상 임상시험 승인, 그리고 2024년 1월 대만의 임상시험 승인이 났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한 추진 계획을 보았을 때 두 번째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임상 1상 이후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우리가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해당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답변은 뭐라고 왔냐면 VRN 10일 임상은 2024년 3월부터 환자의 투약 중에 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제 2023년 10월, 2024년 1월 해서 한국과 대만에 승인은 이때 난 거예요. 승인은 이때 둘 다 났고 실질적으로 VRN 1A상 임상은 2024년 3월부터 환자의 투약 중에 있다라는 답변이 왔죠. 그래서 VRN 임상 1A상은 글로벌 임상으로서 IND 승인, 임상 승인을 받은 국가라면 해당 임상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과 대만 IND 승인 받고 나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즉 쉽게 말하면 이거 임상 일상 하세요 라고 승인을 받은 건 2024년 1월, 2023년 10월이지만 실질적으로 VRN 임상은 2024년 3월부터 됐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VRN 10일 임상 중간 데이터 공개 일정은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 제가 그 다음 질문한 게 결과는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물어봤죠. 그래서 중간 데이터 발표와 관련된 사항은 임상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사실상 일상 결과는 언제 나올지 모른다라는 답변이죠. 그래서 이제 일상 결과 예상을 우리가 해본다고 한다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상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으나 임상 시험을 예상해 봤을 때 시작 시점이 2024년 3월이기 때문에 임상 일상은 평균적으로 수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볼 수 있으니 짐작을 해본다라면 좀 러프하게 2024년 3월부터 1년을 잡았을 때 2025년 3월 그리고 플러스 알파 정도로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결과 예상은 IR 담당자 팀에서 말씀을 해주신 게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는 이쯤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즉 내년 1, 2분기쯤에는 VRN 10일에 임상 일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두 번째 질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까 사업보고서에서 본 것처럼 VRN 임상 일상 이후에 기술 이전한다라는 계획을 우리가 추진 계획이 사업보고서에 있어서 확인되고 있는데 한국 및 대만 임상 1A상 이후에 임상 1B상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임상 1B상이 임상 승인되면 인비아의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는가?
추가 질문을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실 요 인비아라고도 하고 엔비아라고도 부르는데 이 인비아를 콕 집어서 질문에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일 최근에 이 인비아와 VRN 공사 옵션 계약 체결권도 있었고 VRN 공사 협업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약물 설계 논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인비아를 콕 집어서 기술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역시도 추진 계획에 있는 임상 1상 추진 계획, 임상 1상 이후 기술 이전 추진 내용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은 사업 보고서에 있는 추진 계획과는 답변이 다르게 왔습니다. 자, 답변이 뭐라고 왔냐? 자, VRN11은 현재 상업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아닙니다. 자, 현재는 자체적으로 연구 임상 개발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해보면 현재는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현재는 이렇지만 앞으로는 바뀔 수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현재는 자체적으로 연구 임상 개발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계획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고요. 현재는 자체 개발이지만 추후에 계획이 바뀌면서 자체 개발이 아닌 기술 이전, 라이센스 아웃을 할 가능성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열어두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VRN11 관련 질문과 답변을 결론을 내리면 VRN11은 임상 1A상 2024년 3월에 시작했고 중간 데이터 및 관련 내용 발표는 날짜가 미정이다. 예상치도 없다. 하지만 평균적인 임상 일상 기간을 대입해서 제가 예상을 해볼 때는 2023년 3월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VRN11 기술 이전 관련된 내용들은 사업보고서 다른 방향으로 상업화 파이프라인이 VRN11이 아니고 현재는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 임상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자, 현재는이라는 포인트를 봤을 때 앞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상업화 파이프라인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의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IR 담당자분 빠른 메일 답변과 자세하게 내용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자, 제일 최근 주가 상승 모멘텀은 바로 VRN 공사 옵션 계약 체결이었죠. 계약 상대방은 엔비아 였습니다. 미국 비상장 바이오텍 엔비아였습니다. 자, 엔비아는 자산 규모가 145억 달러에 달하는 헬스케어 전문 VC 벤처 캐피탈인 디어필드가 설립한 바이오텍입니다. 보로노의 약물 설계 능력을 글로벌 벤처 캐피탈로부터 인정을 받은 첫 사례이면서 이번 디어필드와 VRN 공사 협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약물 설계와 JV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논의는 따로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질문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혹시 어떤 부분의 약물이나 합작법인 설립, JV에 대한 진전이나 주주들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추가적인 질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매일 발송에 대한 내용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결국에는 이제 디어필드와의 긍정적인 관계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VRN 공사 협업 외에 추가적인 약물 설계 그리고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것들 한번 물어봤고요. 자, 두 번째는 시장에서 VRN 공사 중국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귀사라고 한다면 보로노이겠죠. 보로노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가적인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질문을 했던 건 이 오릭인데요. 이 오릭이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릭은 2020년 10월 보로노이로부터 VRN 07을 170억 원의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했다. 최대 계약 규모는 8,200억 원으로 오릭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하고 VRN 07의 글로벌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VRN 07의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국을 왜 뺐느냐?
중국은 VRN07의 중국 판권 라이센스 아웃을 2024년 안에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빼고 질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사업보고서 및 연구개발 관련 추가 질문. 저번 영상에서는 이게 없었죠. 관련 질문 드립니다라고 했고 오늘은 추가 질문을 드린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오면 당연히 해당 내용들 공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ESMO 관련 학회. 9월 13일부터 17일에 진행되는 ESMO의 유럽 종양 학회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VRN07의 중국 판권 라이센스 아웃이 2024년까지 진행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VRN07이 2025년 상반기에 오릭에서 이제 업데이트된 임상 1상 비상 데이터가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제일 가깝게 주목할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왜 ESMO 관련 학회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제 보로노이가 ESMO 학회를 2023년에는 들어가서 학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2024년에는 학회를 진행하고 있진 않지만 해당 학회가 초록 카테고리를 좀 확인해 본다면 이 비소세포 폐암 관련된 카테고리가 있고요. 그리고 유럽 종양 학회인 만큼 암 관련 파이프라인을 주로 보유하고 있는 보로노이가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VRN07 중국의 판권을 파는 이걸 2024년 내에 하겠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기대감으로 올해 내용들 볼 수가 있겠고, 또한 2025년 내용들 보면은 VRN11의 임상 B상 그게 내년 상반기에 나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좀 길게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VRN11 임상 결과 예상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경쟁사 릴리와 사노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엔비아와 추가 옵션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VRN07의 중국 판권 그리고 임상 1B상 발표 상반기로 예상을 하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또한 기술적인 분석은 8월 28일 날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그날 기준에 다음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수급이 빠질 수도 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우리가 매물대 라인들을 체크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차트를 가져와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 보로노이 마지막으로 촬영을 했을 때가 28일이었죠. 이날입니다. 자, 28일 이 음봉 떨어지는 날 촬영을 하면서 신고가 돌파는 했지만 다음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고,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 28일 기준에 우리가 5일선 라인들의 지지 라인들, 전고점들 라인들의 지지 라인들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근데 이 라인들이 이탈하고 빠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매물대는 우리가 이 라인들 지금 61선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요 정도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앞쪽에 매물대 지지 라인도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5일선을 이탈하면서 이렇게 툭 떨어진 이유가 뭐였냐면 이때 지수가 빠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빠지면서 보로노이도 같이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때 사실상 나스닥 쪽에서 지수가 빠졌어요. 이때 왜 빠졌냐면 그 PMI, 제조업 PMI가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수가 2.5% 빠지면서 국내 증시도 지수가 개파락하면서 시작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보로노이도 21선을 이탈하고 빠지면서 아래 꼬리를 어디까지 달아줬느냐, 제가 말씀드린 해당 매물대 라인들 61선 올라오는 이 매물대 라인들까지 빠져주고 아래 꼬리를 달고 오늘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를 우리가 가져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날입니다. 보로노이가 빠진 날이 이게 갭 떨어져서 지수가 음봉으로 떨어지는 날,
브로노이도 같이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네, 단기적으로 지켜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매물대 지지 라인은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요 61선 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5월, 6월, 7월 이렇게 상승하면서 브로노이가 올라갈 때도 61선 라인에서 계속 지지받아주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매물대 지지 라인을 하는 요 61선 라인들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지지를 받아줄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 61선 라인들이 이탈하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 밑에 있는 장기 평선이자 요 추세 라인들의 하단부 이 라인들까지도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해서 봐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정 없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빨간 색깔 추세선 라인이자 이 앞전에 5일선, 원래 5일선이었던 매물대 라인들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런 우상향 추세를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브로노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들, 그 메일 보낸 내용들이 답변이 온다라면 오늘 촬영을 했던 것처럼 해당 내용들 같이 공개하면서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내용들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